이야기는 달도 뜨지 않은 어느 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긴 순간에 시작된다. 아난드 정확한 예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소녀는 갑자기 한밤중에 깨어났다. 이마에는 땀이 흥건히 맺혔고 심장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도망쳐온 듯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꿈 속에서 나타난 도시는 마치 죽은 곳 같았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도 없고 텅 빈 건물 사이로 바람 소리만 울려 퍼졌다. 공중에는 마치 길 잃은 영혼처럼 부유하는 마스크들 뿐.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뚜렷한 형태가 없었고 짙은 검은 연기처럼 천천히 거리 위를 떠돌았다. 아무 소리도 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것이 지나간 곳마다 시간도, 소리도, 생명도 멈추었다. 아난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고대 생물학 기호 같은 이상한 문양이 돌에 새겨져 있었고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난드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전날 밤의 꿈이 아직도 그의 눈에 어른거렸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뒤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감각을 따라 그는 마을에서 오코이에무 떨어진 고대 사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오랜 세월 잊혀졌고 이끼로 뒤덮인 채 명상가들만 드나들던 장소였다. 하지만 아난드에게는 마치 보이지 않는 폭풍의 중심처럼 느껴졌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하게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다. 돌벽에는 고대의 문양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꿈속에서 본 바로 그 문양. 이중나선의 형태가 작은 점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유전자의 모습처럼 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다가가 손으로 문양을 만졌다. 피부에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그 순간 기억이 아닌 무언가 외부에서 주입되는 듯한 영상이 떠올랐다. 공기를 통해 확산되는 정체불명의 전염병.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존재. 문양 아래에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아난드는 마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인간이 한계를 넘을 때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리라. 불도 물도 아닌 바람, 파멸의 씨앗을 실은 바람.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가슴 깊숙이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수천 년 전 새겨진 예언이었고 지금 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돌벽 뒤에서 작은 균열이 빛을 발했다. 아난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돌을 밀었다. 그러자 먼지 쌓인 작은 방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동으로 만든 판이 있었다. 그 위에는 이상한 도형이 새겨져 있었다. 큰 원이 여러 개의 나선 구조를 감싸고 있었고 중앙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 귀환하는 유전자의 구조. 아난드는 그 의미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유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바이러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동판을 챙겼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한국의 바이러스 학자 민재 박사. 그는 북극의 영구동토 속 생물학적 위협에 대해 경고했던 인물이었다. 고대 동판을 발견한 지 사흘 뒤 아난드는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도 발신자도 없었고 단 하나의 첨부 파일만 있었다. 파일명은 SEQX23 PDF. 그리고 단 한 줄의 메시지. 이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현실에 존재해. 그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하고 긴 유전자 서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어떤 생물과도 일치하지 않는 구조. 중앙에는 X23, S1D라 불리는 특이한 서열이 있었다. 옆에는 분해된 도표 일부는 독감과 유사했고 일부는 사스와 비슷했으며 나머지는 미확인 영역이었다. 아난드는 즉시 민재 박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이 유일한 단서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심야의 영상통화가 연결되었다. 민재 박사는 어두운 방 안에서 등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곧 그걸 보게 될 줄 알았어. 그 유전자 서열은 내가 지난달 시베리아에서 녹은 영구동토 속 샘플에서 추출한 거야. 아난드는 충격을 받았다. 민재 박사는 말을 이었다. 그 샘플은 무려 1만 4천 년 동안 얼음에 갇혀 있었어. 하지만 안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적 없는 바이러스가 있었지. 해독해보니 네가 보낸 고대 동판의 구조와 94% 일치했어. 믿기 힘들었다. 수천 년 전의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건가? 박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전자현미경으로 촬영된 바이러스 사진이 있었다. 그 구조는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었고 바깥엔 팔처럼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었다. 사원벽화에서 본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건 단순히 오래된 게 아니야.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어. BSL-4 실험실에서 확인한 결과 쥐 폐세포에 단 몇 초 노출시키자 사르스코브이 2보다 7배 빠르게 복제했어. 아난드는 숨을 멈췄다. 민재 박사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걸 발표할 수 없어. 연구소는 외부 압력으로 입막음 당했어. 아직 인간에게 병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만 너도 알잖아. 진실을. 아난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바로 고대 동판이 예언한 바이러스 X였다.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부주의하게 깨우면 재앙이 될 존재. 그날 밤 아난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그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빛났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나타났다. 네가 그것을 봤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진실을 원한다면 새벽 2시 폐전력소로 와라. 혼자. 발신자도 위치도 없이 단 하나의 문장만 있었다. 차가운 문자. 하지만 본능이 말했다. 이건 진실로 가는 다음 단계다. 새벽 2시 도시 외곽의 폐전력소는 몇 년째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장소였다. 아난드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2층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비춰지고 있었다. 내부는 조용했다. 녹슨 철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원형 나무 테이블 주위에 7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반쯤 가려진 가면 뒤에 숨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뭔가 폭발 직전처럼 무거웠다. 한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난드, 넌 열지 말아야 할 문을 열었어. 아난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가 문을 연 게 아니야. 세상이 날 그 안으로 밀어넣은 거지.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미 민재 박사와 대화했고 유전자 서열을 보았으며 고대 동판도 해독했지. 그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난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우린 바이러스 X의 존재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침묵을 선택했을 뿐. 세상은 아직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빔 프로젝터가 켜졌고 세계 지도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다. 시베리아, 남극, 안데스 산맥, 아마존 정글, 고립된 줄 알았던 지역들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존재가 깨어나고 있어. 구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말했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사람들은 널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거나 사라지게 할 거야. 아난드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과학자, 정보기관 출신, 보건기구의 내부 고발자들. 세상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인물이 입을 열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야. 아난드, 지금 나가서 모든 걸 잊어. 아니면 계속 나아가. 하지만 돌아올 길은 없어. 아난드는 망설이지 않았다. 난 침묵을 택하지 않아.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면 인류는 준비해야 해. 침묵이 흐르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다면 네가 알아야 할 진짜 정보가 있어. 카슈미르에 위치한 지하 고문서관. 몇 천 년 전 첫 발병에 대한 기록이 보존된 유일한 장소지.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주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넌 감시당할 거야. 카슈미르로 향하는 여정은 조용하지만 무겁게 흘러갔다. 아난드는 검은 SUV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산맥 사이로 뻗은 도로, 눈 덮인 바위, 그리고 무선 침묵. 그의 곁엔 아무 말 없는 운전기사와 낯선 남성 한 명이 동석해 있었다. 그들 모두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지만 각자의 의도는 달랐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차량은 외진 마을 근처 작은 산기슭에서 멈췄다. 눈길을 따라 걷기를 20분. 바위 뒤에 숨겨진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안쪽에서 밀려 나왔다. 그곳은 고대 지식이 잠들어 있는 비밀 아카이브였다. 전기가 없었지만 벽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인위적으로 보존된 석판과 문서들이 빼곡했다.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자 중앙홀에 거대한 석조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 한 권의 책이 펼쳐져 있었다. 책이 아니라 돌판을 엮어 만든 두꺼운 기록물.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돌가루가 날렸다. 아난드는 조심스럽게 읽어나갔다. 문장은 오래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 이미 각인된 지식처럼 단어들이 명확하게 떠올랐다. 그림자는 다시 온다. 그리고 세상은 그 존재를 모른 척할 것이다. 그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첫 번째 조짐은 침묵이다. 두 번째 조짐은 부정이다. 세 번째 조짐은 통제된 예측이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엔 민재 박사가 보여줬던 보고서가 떠올랐다. 공개되지 않은 자료, 은폐된 진실, 그리고 통계 수치로 조작된 데이터.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미리 다운로드한 세계 보건기관 내부 문서를 열었다. 파일명 Forecast 2030 X-Class Redacted. 화면엔 깔끔한 도표와 표준화된 언어가 담겨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단 하나였다. 만약 X 클래스 병원체가 활성화되면 3주 안에 5개 대륙에서 동시 발병 가능성 67%. 인류의 면역 체계는 아직 적응 준비가 안 됨. 그 아래 빨간 글씨로 쓰인 문구가 있었다. 이 문서는 외부 공유를 금함. 언론 또는 비승인 기관과 접촉 시 징계 및 기소 대상. 아난드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는 진실이었다. 그때 함께 따라온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자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일부에 불과해. 아난드는 고개를 돌렸다. 세계보건기관, 군정보부, 민간제약연구소 모두 예측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 심지어 사후대처 시나리오까지 완성돼 있지. 그는 한 장의 인쇄물을 건넸다. 그 위에는 X-Containment Drill이라는 제목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3년 12월 11일 사전훈련 완료. 훈련 장소는 중앙아시아, 북유럽, 그리고 한국의 비밀 기지였다. 이름도 위치도 언급되지 않은 블랙존에서 진행되었고 훈련 참여자 전원은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있었다. 왜 공개하지 않았지? 아난드의 질문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공포는 혼란을 부르고 혼란은 시스템을 무너뜨리니까. 순간 아난드의 눈에 고문서에 새겨진 또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다. 예언은 전염보다 먼저 퍼진다. 그리고 때론 예언이 전염보다 더 위험하다. 그는 조용히 돌책을 덮었다. 지금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닌 정보와 진실의 통제가 진짜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질문은 하나였다. 세상에 이 진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모두가 익숙한 침묵 속으로 다시 사라져야 할까? 원하신다면 제육부로 바로 이어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장면을 기반으로 유튜브 영상용 이미지 프롬프트도 제작 가능합니다. 카슈미르 고문서관에서 돌아온 이후 아난드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는 다시 델리 외곽의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지하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통해 자료 분석과 예측 모델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모든 전자기기는 독립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의 연구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오프라인 저장소에만 보관되었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심지어 자신이 만났던 침묵하는 자들조차. 며칠 밤을 지새우며 그는 패턴을 찾아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패턴의 감기 유사 증상군집 발생이 보고되었다는 점이었다. 이 보고들은 대부분 단기 바이러스 또는 지역성 유행 감기로 분류되어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수치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 발생 수보다 현저히 높았다. 특히 북극권 인근의 러시아 초소형 마을, 남미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 마을, 그리고 알프스 산맥 인근의 사라진 마을, 기록에는 공통적으로 이 문장이 있었다. 병은 빠르게 왔다.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는 이 이상한 특징이 바로 X클래스 병원체의 특징이라 확신했다. 잠복, 군집성, 일시적 확산. 그러나 가장 주목할 점은 그 병원체가 기억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뉴스에도 없고, 논문에도 없고, 심지어 지역 보건 기록에도 누락돼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웠다. 이때 오래된 노트북에서 알림이 떴다. 민재 박사가 보내왔던 복구 불가 파일 중 하나가 복구화되었다는 신호였다. 파일명 Silent Chain Link 3.da. 그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오래된 연구소 CCTV 영상이었다. 날짜 2019년 12월 3일. 장소 한국 충청북도 모처. 영상에는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격리실 안을 바라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격리실 안. 병상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았으며 심박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그리고 그 순간 경고음이 울렸다. 심장이 멈췄고 간호사 2명이 급히 뛰어들었다. 하지만 영상의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다. 남자의 사망 판정이 내려진 직후 그의 몸에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고주파가 감지되었고 그 안개 같은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음성 파일이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바이러스가 아닌 뭔가 더 복잡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다. 아난드는 몸이 굳었다.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연적인 바이러스 발생이라는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무언가 실험된 것이었다. 어쩌면 수년 전부터 시작된 극비의 생물학적 프로젝트. 그는 즉시 침묵하는 자들 중 한 명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연결고리가 발견되었다. 실험은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일부는 인공적이다. 몇 분 후 답장이 도착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밖으로 흘리는 순간 넌 감시 대상이 아닌 제거 대상이 될 것이다. 아난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는 이제 단순한 예언자도 데이터 분석가도 아니었다. 그는 진실의 조각을 쥔 증인이었다. 그날 밤 외부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오두막 주변의 센서가 작동했고 모니터에는 정체불명의 3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움직임은 훈련된 요원처럼 조용했다. 그가 감시당하고 있음을 확신한 순간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자료를 외부로 보내자. 단 자신이 아닌 다른 경로로. 그는 코드명 파수꾼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익명의 집단에 접근했다. 그들은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일을 해왔고 정부와 언론이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암묵적 조직이었다. 이 자료를 받아. 지금은 말 못해. 그들이 오고 있어. 그는 자료를 전송한 뒤 모든 전자장비를 파괴하고 오두막 뒤편의 비밀 탈출구로 사라졌다. 그 순간 인터넷 어딘가에서 익숙한 익명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7부에서 아난드는 도망자가 되고 파수꾼은 세계를 향해 첫 번째 조각을 공개한다. 계속 이어드릴까요? 또는 이 장면을 바탕으로 유튜브용 썸네일, 이미지 프롬프트 제작 원하시나요?